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일함 선생님입니다. 보일 샤르레 법칙은 보일의 법칙과 샤르레 법칙을 따로 배우는데요.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라고 해서 보일 샤르레 법칙이라고 함께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기체에 관련된 보일 샤르레 법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압력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압력은요,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 피부에 연필의 뭉툭한, 그러니까 넓은 부분을 갖다 대었을 때, 그리고 우리 피부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갖다 대었을 때, 자, 어느 부분이 더 아플까요? 똑같은 힘을 작용했다 하더라도 뾰족한 부분이 더 우리에 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자, 이것은요, 넓이가 작은 부분이 더 집중되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넓이에는 반비례하고요. 자, 그리고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힘에는 비례합니다. 넓이는 우리 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쓰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제곱미터. 그리고 힘의 단위는요,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 다음 단원에서 이 힘의 단위를 배울 건데,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압력은요, 뉴턴 퍼 제곱미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압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기체 분자들이 막 무작위로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네요. 이 기체 분자들이 충돌할 때 벽에 미치는 압력이 있겠죠? 여기서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체의 압력을 말하냐? 압력에 따라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모양이 변하는데 가장 많이 쉽게 모양이 변하는 것은 바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 압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은요, 기체 분자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기체 분자의 충돌이 많아지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기체가 있으면 충돌 횟수가 크겠죠? 그리고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우리는 온도를 높여주면 되죠. 굳이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요, 보일과 샤를이 정리해 놓은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보일의 법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온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해 놓고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법칙이라기 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 자, 이렇게 풍선이 만약에 10리터짜리 풍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더 센 힘으로 풍선을 눌러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굳이 계산하지 않고 뭐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10리터짜리 풍선에 압력을 2배를 가해주면 몇 리터가 될까요? 5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떨까요? 부피가 크면 압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칙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쉬운 건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의 것들을 좀 약간 교양 있게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보일의 법칙의 예들은 우리 학교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샤를레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일정하다고는 고정해 놓고선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비례한다. 우리 열팽창 배웠잖아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그런데 이제 샤를레 법칙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샤를은 이걸 발견했어요.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기체의 부피는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커진다. 자, 요걸 발견해낸 거죠, 요걸. 자, 그러면은 쉽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0도씨의 기관에 10리터짜리 공기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럼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부피는 커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273분의 1씩 커진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증가하는 양은 10리터 부피에 273분의 1만큼
그러니까 1도씨 올라갈 때 273분의 1씩 커지니까, 자, 이거는 지금 0도씨에서 273도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네, 273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는 10리터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10리터가 있었는데요. 10리터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피는 어떻게 돼요? 네, 20리터가 된다는 거죠. 자, 274도의 이 온도를요, 이제 546도로 올렸어요. 자, 546도로 올렸으면, 자, 이제 처음 부피가 10이었습니다. 0도씨 부피가 10이었어요. 자, 처음 부피 10이었는데, 이번에는 273분의 이제 커져야 되는데, 1도 올라갈 때 273분의 1씩 커지니까, 자, 이 546도 올라가면은 여기다 546을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하면은 이게 2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10이 있었는데 0도씨 때 10이 있었는데 지금 20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총 부피는 얼마가 돼요? 3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를 공식으로 굳이 하자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73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자, 다시 온도를 내려보세요. 그러면 부피가 빵이 돼요. 자, 부피가 0이 된다는 것은 기체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까? 겨울에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기체가 다 없어집니까? 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체는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0도씨 때는 부피가 0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주의하면서, 자, 쭉 따라가면 부피가 계속 감소를 하겠죠? 쫙 쭉쭉쭉쭉 감소하다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마이너스 273도 C, 자, 즉 뭐라고 하냐면 0K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선생님이 왜 점선으로 표시했을까?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 0K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기체의 부피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자, 이렇게 온도를 내리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네, 여기 중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체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기체가 부피가 0이 되는 그 절대 온도는 이론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압력, 두 번째는 보일의 법칙, 세 번째는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